한중일의 정부 조직과 공무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민주공화국이며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입니다. 행정조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며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총리 산하의 18부, 사처와 다수의 위원회로 구성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 인사통합을 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7개 시와 도가 포함된 광역자치단체, 226개 시군구가 포함된 기초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관료제는 국가고시 중심의 엘리트 관료제로 빠른 집행력을 특징으로 하지만 경직성과 정치적 종속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주도로 정책이 구상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각 부처에서 이를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통령실 중심의 정책 컨트롤 타워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민관합동 TF, 공청회, KDI와 KIET 등 국책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습니다. 한국의 관료제는 정책 실행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치적 갈등과 관료주의적 경직성, 정책 일관성 부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중국은 일당 통치체제로 당정군 일체형 행정 시스템입니다. 공산당 체제 하에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을 1인이 독점하는 삼위일체 권력구조입니다. 행정부는 국무원 총리가 수장을 맡고 있으나 당이 정을 지휘합니다. 행정조직은 중앙 산하의 성, 시, 현, 향 등 3,000여 개의 행정단위가 존재합니다. 중앙은 강력한 인사, 재정 통제력을 행사하고 지방은 정책의 집행 및 실험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산당 간부의 선발과 승진을 중앙조직부가 통제하고 공무원은 당원과 당 간부 중심으로 충원되므로 정치적 충성이 전문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은 성과 평가제를 통해 공무원을 관리합니다. 정책은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수립하여 정치국의 승인을 받으면 국무원이 이를 집행합니다. 중앙위원회는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전략적 정책을 추진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습니다. 중국의 관료제와 정책 결정 메커니즘은 장기적 계획 및 대규모 동원력이 탁월하지만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권력 집중으로 인한 부패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경제 환경이 복잡해지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경제 및 사회 정책은 테크노크라트 중심으로 실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의회 내각제와 관료 주도형 국가입니다. 입헌군주제와 의원 내각제 체제로 천황은 상징적 국가 원수일 뿐 실질적 행정권은 내각 총리 대신과 강료가 행사합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입법권과 함께 내각 지명권을 보유합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내각 12개, 성 8개, 청 및 내각부가 존재하며 각 성청은 자율성이 높고 전문관료 중심입니다. 지방자치기구는 도, 도부, 현과 시, 정촌으로 구성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30 내지 40%에 불과합니다. 일본 관료제는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정권 교체에도 정책 변동이 적고 고시 출신 엘리트 관료 중심입니다. 정책의 기획 및 집행은 관료가 담당하고 정치인은 조정자 역할에 국한될 정도로 관료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정책은 내각부가 기획하여 각 성, 청에서 검토한 후 전문가와 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는 컨센서스형 의사결정 체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민당, 관료, 재계의 철의 삼각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정책의 안전성과 관료의 전문성이 장점이며 정책 변화 속도가 느리고 혁신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닙니다. 행정 문화는 신중하고 서류 중심이지만 사회적 신뢰도는 높은 편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민주적이며 중앙집권적 행정으로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지만 정치권의 간섭에 취약합니다. 관료의 전문성과 정책 혁신성이 높은 편이나 정책 일관성과 지방분권 수준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중국의 행정 시스템은 당정 일체형 국가기획체제로 장기 전략과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고 정책 일관성, 정책 결정 속도와 관료의 전문성이 높지만 지방분권과 민주적 투명성은 낮습니다.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관료 주도형 합의체제로 안전성과 전문성이 우수하나 변화에 둔감합니다. 정책 일관성, 민주적 투명성, 관료의 전문성 등이 아주 높은 반면 정책 결정 속도와 정책의 혁신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음 한중일 3국의 공무원 계급 구조와 사회적 위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법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구분하며
직급 체계는 1급 차관급으로부터 9급 하위직까지 분류됩니다. 1급은 부처의 실장과 차관급, 2, 3급은 국과장급, 4, 5급은 실무정책과장으로 행정고시 출신 중심입니다. 6급부터 9급까지는 실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집행직 공무원이며 이 밖에 특수직으로 외교관, 경찰과 소방, 군무원, 교육공무원, 연구직 등이 있으며 이들의 직급은 별도의 체계를 따릅니다. 공무원 채용 방식은 5급 사무관을 뽑는 행정고시와 7급과 9급을 선발하는 공개경쟁시험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공무원은 산업화 시기의 관료가 곧 엘리트이며 경제성장의 주역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존중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안정적 직업의 상징이며 여전히 상류와 중산층의 진입 통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및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가열되곤 합니다. 공무원 인사체계는 직급과 직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골격은 중앙과 지방이 동일합니다. 직급 중에 고위공무원단은 실장, 국장, 부시장, 부지사 등을 의미하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입니다. 행정직의 직위는 9단계로 1급 관리관, 2급 이사관,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의 직위는 주로 중앙부처에서 사용되며 지방에서는 직급이 동일하더라도 명칭은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서기관 등으로 앞에 지방이란 표현이 붙습니다. 중앙부처는 장관, 차관, 실장, 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로 이어지는 위계 구조입니다. 장관과 차관은 정무직이며 장관은 부처의 최고 책임자로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차관은 부처 운영을 총괄하며 실과 국을 지휘합니다. 차관보와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으로 부처 내 거대 정책 영역을 총괄하면서 여러 국을 지휘하고 전략, 예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국장은 2급 고위공무원단으로 부처 내 주요 정책 분야 책임자이며 국 단위의 정책, 예산, 법령을 총괄하고 정책의 승인 및 조정, 부처 간 협의를 주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과장은 4급 서기관으로 정책 집행의 중심으로 정책과 법령의 설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실무 지휘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5급 사무관은 실무를 총괄하며 6급부터 9급까지는 민원, 조사, 자료 작성, 규정 집행, 보고서 작성 등 실무를 처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에 따라 규모가 다르지만 기본 구조는 공통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무직으로 광역은 도지사와 광역시장, 기초단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예산 편성권, 인사권,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으로 실과 국의 조정 및 운영, 지역의 주요 정책 집행을 총괄합니다. 2급과 3급 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으로 광역과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의 정책 분야 전체를 책임집니다. 4급 과장은 시, 군, 구의 주요 부서 책임자로 지역 정책 집행의 핵심이며 조례와 예산 집행 관리, 민원, 시설 관리, 지역 경제, 복지 등의 분야를 담당합니다. 5급 또는 6급 계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 실무 책임자로 민원, 세무, 건축, 복지, 지역 경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중앙의 팀장과 달리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행정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권한이 비교적 큽니다. 6급부터 9급까지의 담당자는 대민 서비스, 현장 행정, 서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중에서 6급은 팀장 또는 핵심 실무자 역할을 수행하며 7급은 기획 업무의 시작점이고 8급과 9급은 창구와 민원실 등 현장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기능 차이를 요약하면 중앙부처는 정책기획, 법령, 국가재정 중심이며 부처 간 조정이 중요하고 연구, 정책보고서, 협의 중심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복지, 지역사업 등 현장 행정 중심이고 시민과 주민 접촉 비중이 높으며 예산은 중앙에 의존하지만 집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중앙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시험은 9급, 7급, 5급의 3단계 구조이고 필기, 면접, 공직 적격성 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경력직, 기술직, 연구직 등 전문직은 특별 채용으로 별도 선발합니다.
중국의 공무원 구조는 공산당 통제 하의 간부 체계로 정치권력이 곧 행정지위를 결정합니다. 당과 정일체형으로 간부가 행정과 정치의 핵심이고 공무원 직급 체계는 총 15급으로 중앙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가급 주석과 총리는 중앙의 최고 지도자이며 부급 부장과 성서기는 중앙부처와 성의 책임자입니다. 사급 사장과 시장은 시 정부와 성청의 지도자이고 현급 현장과 당서기는 현 단위 책임자이며 향급의 향장과 당서기는 기초 단위 책임자, 과급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의 말단 계급입니다. 모든 계층을 당위가 지휘하며 공무원 인사는 중앙조직부에서 통제합니다. 중국에서 공무원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정치적 신분을 의미하며 당 간부는 권력과 경제적 영향력의 핵심 계층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들을 체제 안의 사람들로 인식하며 사회적으로 부패와 특권의식 이미지도 공존합니다. 중국의 중앙정부 공무원은 대부분 부처, 위원회, 판공실 등에 속합니다. 최고 지도층은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및 각 부처 장관 등입니다. 국가주석은 상징적이지만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하며 외교의 상징입니다. 국무원 총리는 행정수반으로 경제와 행정을 총괄하고 부총리와 국무위원은 외교, 안보, 교육 분야를 나누어 총괄합니다. 국무위원은 부총리급으로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와 함께 사실상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겹치는 최고 권력층입니다. 중앙부처 내의 일반 직위와 직급은 전형적 수직 구조로 부장, 부부장, 사장, 부사장, 처장, 부처장, 과장, 부과장, 일반 간부 등으로 이어집니다. 부장은 부처의 운영 및 국가 정책을 결정하며 부부장은 부처 내 주요 영역을 총괄합니다. 사장은 정책, 법령, 예산 분야를 담당하며 부사장은 정책의 조정 및 부문 관리를 책임집니다. 처장은 실질적 정책 집행 책임자이며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고 실무를 총괄합니다. 과장은 실무팀 책임자이며 부과장은 실무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일반 간부는 행정, 문서, 준법, 집행 실무를 담당합니다. 지방정부는 중국의 광대한 행정체계에 따라 성, 지급시, 현, 향진 등 4단계로 구성되며 각급 정부는 동일한 구조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 갖는 구조입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위직은 성의 최고 권력자인 성서기와 성의 행정수반인 성장, 경제 안정복지 등을 분담하는 부성장, 성정부의 실무를 총괄하는 비서장 등이며 중국에서는 당이 정부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성장보다 성서기가 실권자입니다. 성정부 내 조직과 직위는 중앙부처와 동일하나 등급이 다릅니다. 성서기와 성장 밑에 성 직속 부서의 청장, 부청장, 처장, 부처장, 과장 및 일반 간부 등이 존재합니다. 지방정부의 청장은 성정부에 속하는 교육청, 재정청 등의 책임자로 성정책을 총괄합니다. 처장은 지역의 정책, 행정 집행을 좌우하며 과장은 현장 행정, 민생 업무의 핵심 담당자입니다. 행정단위가 내려갈수록 공무원의 직위 명칭은 동일하나 권한과 규모가 축소됩니다. 지급시의 최고 권력자는 시위원회 서기며 행정 책임자는 시장과 국장 등입니다. 현과 향진의 경우에도 최고 권력자는 서기, 행정 책임자는 현장과 진장 등입니다. 중국의 중앙정부에서는 국무원보다 당이 우위이고 지방정부에서도 당위원회가 지방정부보다 상위입니다. 중앙정부의 주요 직무는 국가정책의 기획, 법령, 대외 업무 등이며 지방정부의 주요 직무는 민생, 지역개발, 현장행정 중심입니다. 중앙정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성, 시, 현 단위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시험을 통해 선발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 등 2단계 구조이며 시험과 인사는 중앙조직부가 주관합니다. 일본은 관료 중심의 전문 행정 시스템을 갖추었고 사회적 신뢰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되며 직급체계는 사무관부터 과장, 심의관, 국장, 차관보, 사무차관으로 상승하며 사무차관이 부처 내 최고직위입니다. 공무원은 종합직과 일반직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도쿄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사무차관은 부처의 최고 관료로 장관을 보좌하며 국장급은 부처의 실무 책임자로 정책 기반의 핵심입니다. 과장급은 부처 내 실무 책임자로 관리직이고 사무관급은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젊은 엘리트층입니다.
일본에서 공무원은 청렴, 전문, 신뢰의 상징이며 특히 중앙관료는 엘리트 직종으로 도쿄대 법학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퇴직 후에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고문으로 이동하여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야마쿠다리 문화가 존재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역사회의 신뢰도가 높고 공공봉사 이미지가 강합니다. 일본 중앙부처의 공무원은 크게 특별직과 일반직으로 나뉩니다. 특별직은 정책 결정의 핵심으로 정치인 또는 정치권의 임명직이며 내각 총리 대신 국무 대신 부 대신 정무관 등입니다. 총리는 내각 및 행정부 최고 책임자이고 국무 대신은 각 성회장입니다. 부대신은 장관을 보좌하는 정무직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하며 정무관은 부대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직은 직업관료로 정책 집행과 실무를 담당하며 사무차관, 국장급, 과장급, 실무층인 계장, 주임, 직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무차관은 일본 관료제의 정점이며 각 부처의 최고위 공무원으로 장관을 보좌하여 부처의 운영을 총괄합니다. 국장급은 국장과 심의관으로 국장은 부처 내 국을 총괄하며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계층입니다. 심의관은 국장급과 과장급 사이의 계급으로 특정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고급 관료입니다. 과장급은 과장과 보좌관으로 구성되며 과장은 부처 내 과의 책임자로 정책 설계, 법령 입안을 총괄하고 보좌관은 과장의 정책 기획 및 실무를 보좌하며 엘리트 코스의 핵심 단계입니다. 계장은 팀장급으로 실무를 총괄하며 주임은 담당 분야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사무관은 일반 행정 실무자이며 기술관은 기술, 공학, IT 분야 전문 공무원입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시 정무직과 일반직으로 나뉘어집니다. 지방정부 정무직에는 지사와 시장, 부지사와 부시장, 정책을 자문하는 정무참여 등이 있습니다. 지방관료 일반직에는 부지사급 관료인 국장, 시와 도청의 중심 관리자인 과장, 실무팀장인 계장, 중간 실무 담당자인 주임, 일반 행정 담당자인 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 외무, 세무, 교정, 경찰 등 전문직 공무원이 존재합니다. 공무원은 인사원이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채용되며 고위직 후보인 총합직, 사무직과 기술직 등 일반직, 외무, 세무, 교정, 경찰 등 전문직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한중일 공무원의 보수와 복지 혜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보수제도는 직급과 호봉에 따라 기본급의 수당이 포함되며 9급 공무원의 초임은 2025년 1호봉의 연급여가 약 3,022만원 수준입니다. 6급 이하는 호봉제, 5급 이상은 연봉제 플러스 성과급 체계가 적용됩니다. 복지 혜택으로 공무원 연금 제도가 적용되어 퇴직 후 안정적 생활이 보장됩니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수당이 추가되며 자녀 양육수당, 주택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중국의 공무원 보수는 지역별, 직급별로 차이가 납니다. 향과 진 등 기초급 공무원은 월급이 낮아 4,000원대라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외에 직무보조금, 생활보조금 등이 추가되는 구조이며 연말 평가나 성과에 따라 보너스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복지 혜택으로 일반 노동자와 유사하게 연금, 의료, 실업, 공상, 생육 등 5종류의 사회보험이 적용되며 주택공적금제도에 참여하여 임대보조금이나 저리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통근보조비, 식비보조, 휴가제도 등 다양한 수당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국가공무원 평균 월급은 2024년 기준 약 41만 5천 엔, 보너스를 포함한 평균 연봉은 약 708만 엔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복지 혜택으로는 건강보험과 연금제도 등 사회보험이 적용되며 수당으로 주택수당, 통근수당, 부양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 연차 병가와 특별휴가 등 휴가제도가 존재하고 공무원 상호지원조직 등을 통한 생활보조, 출산, 결혼 등에 대한 축하금이 지원됩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안정적인 봉급의 수당이 더해지는 명확한 보수체계가 존재하며 중국은 기본급의 보조금과 수당이 더해지지만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와 직급 간 격차가 큰 편입니다. 일본은 보수 수준이 비교적 높고 안정적인 연금과 건강보험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수당과 복지도 다양하지만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 상승 구조로 인해 초기 급여가 낮고 성장 속도도 느린 편입니다. 이상 한중일의 정부 조직과 공무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